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피아노예요. 요 피아노가. 근데 별로 상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딴 거 하던 거 있는데 왜 갑자기 그랜드 피아노를 수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일이 들어왔으면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요 근래에 영상을 거의 못 올렸는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었는데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영상도 못 올렸고 그전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약간 어그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끌어보려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본다니까 이렇게 영상 제목을 조금 건방지다 그래야 되는지 뭐라 그래야 되는지 하여간 이렇게 피아노 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영상을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올렸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제 걸 보고 배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남들이 작업하는 거 보고 배웠고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 재수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아니면 그거를 보시고 소비자분들이 나한테 일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를 알려준다 그런 개념보다 이 새끼야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얘는 작업 이렇게 하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건데, 혼자서 카메라를 머리에 딱 쓰고 이렇게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혼자 찍고 저 혼자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빠가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인데 아빠가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작업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좀 약간 좀 이렇게 뭐가 팔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멘트라도 붙이고 그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식을 좀 바꿔봤어요. 그냥 작업을 쭉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멘트를 한번 따서 넣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작업 요거 하면서도 찍는 부분이 있고 안 찍는 부분이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작업하는 방식을 공개하기 싫어서 그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혼자 찍는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찍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내가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유튜브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작업하는 걸 찍고 영상을 누가 편집해줘가지고 올리고 돈이 안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다 공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설명드릴 부분이 지금 요 장면에서 요 부분에서 그랜드 피아노 액션은 보시다시피 개판이죠. 근데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건반을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왜 흔들어 봤냐면 그 건반에 밸런스 홀이 뚫려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넓어졌나를 한번 본 거예요. 만약에 너무 넓어졌으면 밑에 홀에 구멍을 뚫어서 다시 나무를 심고 다시 구멍을 뚫고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흔들어 봤을 때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건반에 습기를 씌워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한번 보는 거죠. 그랜드 액션 빼기 전에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도 뭐 제 생각에는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면 액션 나사 풀기 전에 액션 나사가 어디 꽂혀 있나 알 수 있도록 뭐 종이, 구형 영창에서 나왔던 카탈로그예요. 카탈로그 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약간 그 카탈로그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뭐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어디서 뺐나 이렇게 맞춰서 끼울 수 있게끔 이렇게 뭘 만들어 놨거든요. 종이판 같은 걸. 근데 뭐 이걸 보시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액션 나사가, 액션을 이제 건반이랑 접합할 때 나사,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액션 브라켓 나사 뭐 그 부분이 보면은 위치마다 길이가 틀린 경우도 간혹 있고, 왜냐면 제가 수리할 때도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특히 저음에서 중음 넘어가는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음 쪽이나 최고음부 같은 경우는 일자로 들어가는데, 뭐 이제 저음에서 중음 넘어가는 그쪽 부분도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중음에서 차고음부 넘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사가 바뀌는 구간이 좀 짧아요. 뭐 그런 경우에 작업자에 따라서 조금 긴 나사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나사가 조금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위치에다가 넣어줘야 액션이 아무래도 액션에 있는 나무 부분이, 그러니까 나사를 접합하는 나무 부분이 덜 상해요. 근데 요 뭐 여러 번 뗐다 끼웠다 해머 부분을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뭐 이제 위치가 틀려진다거나 그래서 나무가 상해버리면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위치에 맞춰서 나사를 뽑고 나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뽑을 때는 뭐 자동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어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 드라이버를 안 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작업하는 거 찍어 놓은 거에 이렇게 영상에 담길 때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뭐 여차저차해서 액션은 분해를 했고, 이제 건반 보면 지저분하죠. 원래 제가 볼 때는 피아노 수리일이 진짜 청소가 반이에요. 제 생각에는. 뭐 딴 피아노도 중고 피아노 사오면 뭐 수리 많이 해보신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엄청 지저분하죠 보통. 그래서 보면 뭐 청소를 합니다.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팔라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건반 부싱을 제거해 줄 거예요. 이 부싱 같은 경우는 왜 제거해 주냐, 뭐 너무 많이 해졌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뭐 다들 느껴지겠지만 좌우로 많이 흔들리면 많이 해진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엔 건반끼리 서로 닿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반끼리 서로 닿아서 틱틱 소리도 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뭐 밸런스 부싱 같은 경우 특히 어느 한 부분이 완전히 파져버려 가지고 건반을 칠 때마다 턱턱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는 거죠. 뭐 안 그러면 갈 필요가 없죠 실제로. 그리고 뭐 딴 작업보다 건반 건반 부싱 제거를 왜 먼저 하냐면, 어쨌든 목재가 물을 먹으면 팽창을 해요. 그러고 조금 하루 정도, 뭐 정확히 뭐 날짜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충 며칠 지나면 수축을 하죠. 뭐 먹은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습기를 쐬주다 보니까 물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축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반 부싱을 이렇게 제거를 먼저 해주고 나는 게 제 생각에는 건반을 건조할 시간이 조금 더 길게 확보가 되니까
건반 부싱을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네,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부싱 제거할 때 쓰는 공구, 뭐 공구라고 해야 되나? 저걸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브루스타, 뭐 주전자, 뭐 다 아시죠? 주전자는 저기 입구 구멍이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위에 막 김 삥 올라오고 뭐 그런 것보다는 주둥이 하나만 이렇게 김이 올라올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 핀셋은 그냥 산 겁니다. 뭐 의료용품 파는 데도 있을 테고 인터넷에 나올 테고 뭐 핀셋 사서 끝을 뭐 저 뭐야 밸런스 파킹 뭐 프론트 파킹 이런 거 끼우기 좀 편하게 하려고 좀 그라인더로 갈았어요. 빼쪽하게. 뭐 그래서 쓰는 거고. 저거 조각칼 그냥 동네 문방구에서 팝니다. 저거 삼각형 그 밸런스 부싱 그 옆에 홀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부분에 잘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조각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 날 망가지지 말라고 사인펜 뚜껑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저기 뭐야 여기 솜이 아니라 그게 그 피아노 부품 중에 하여간 솜 압착해 놓은 거 있죠. 펠트 뭐 그런 거를 대충 쑤셔 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칼 넣다 뺐다는 뭐 칼집으로 만든 건데 뭐 그렇죠. 그거 말고 뭐 공구가 더 있나 모르겠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제 방법인데요. 지금 어쨌든 밸런스 홀이 넓어졌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김을 쐬줄 때 먼저 이제 홀 있는 부분을 먼저 쐬줍니다. 뭐 홀이 충분히 빡빡할 때는 안 쐬요. 저는 뭐 별로 쐬주는 게 그렇게 좋다고도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어쨌든 홀이 많이 헐거우면 그 헐거운 걸 해결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많이 홀이 헐겁지 않으면 습기를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쐬줘가지고 홀을 좀 넓혀주는 방법을 씁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딴 방법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리고 뭐 분명히 장단점도 있을 테고. 근데 뭐 하여간 저는 저렇게 조금 넓어졌을 땐 저렇게 작업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밸런스 부싱 옆에 이렇게 옆에도 쐬주고 이제 뒤집어서 밸런스 부싱 있는데도 습기를 쐬주죠. 그리고 저는 그 습기를 쐬줄 때 뭐 정확한 시간을 재는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셉니다. 그래갖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시간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참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밸런스 부싱 붙는 옆부분 그 부분을 정리를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뭐 붙이는 방법이야 뭐 정석은 없겠지만 저는 그냥 기본 원형 있는 그대로 붙이는 걸 좋아해요. 어떤 모델이든. 근데 지금 영차 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옆에가 붙어 있죠. 옆에도 붙어 있고 위로 옆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그렇게 붙이려면 저 홀에다가 부싱을 뭐 공구를 이용하든 뭐 어떻게 하든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 홀이 지저분하면 부싱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칼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뭐 대충 하는 거죠. 이번 영상은 어쨌든 부싱 제거 작업이 끝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할 소리를 녹음하는데 저희 위쪽에서 갑자기 공사를 해가지고 아이씨 좀 짜증나네요. 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이든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 없나 저 진짜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많이들 물어보시죠. 유튜브에 뭐 많이 물어본다기보단 가끔 물어보세요, 댓글로. 근데 뭐 대답해드리기 애매한 경우도 있고 뭐 정답을 내놔라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서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경험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거는 아주 국소적인 얘기인데 그 그랜드 피아노 보면 레피티션에 잭하고 그 레피티션 사이의 간격이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잭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제가 기억하는 책에서는 그 잭을 때려가지고 중간에다 놔라 뭐 이렇게 봤어요. 제가 봤던 이론서에는. 근데 그걸 쓰신 분들이 저보다 더 조율도 많이 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다들 저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돈도 저보다 더 많이 벌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도 뭐 예전에는 그렇게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저도 그걸 보고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잭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센터핀을 뺐죠. 근데 센터핀이 이제 너무 휘어서 잭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잭을 이렇게 너무 쳐주면 이렇게 휘어서 작동이 잘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고민을 갖고 제가 아시는 주변 지인분들, 조율사분들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봤더니 어떤 분은 뭐 방법 있냐? 뭐 닿는 것보단 조금 휘어서 작동이 잘 안 되더라도 어쨌든 안 닿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잭을 살짝 갈아내서 딱 안 닿게만 이렇게 한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짱구를 굴렸죠. 그래갖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센터핀이 들어가는 나무에다가 잭 들어가는 센터핀이 들어가는 나무 부분을 약간 대각선으로 갈아내고 오버사이즈를 뭐 단계에 맞춰서 순서대로 끼워 나가면서 각도를 잡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업하는 영상도 올렸었고 근데 뭐가 맞다고 제 생각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대신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센터핀이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제 경험상으로도 리머지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으면 잘못하면 이제 너무 헐거워진다든가 제대로 틀어지지 않는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충분히 빡빡한 센터핀을 끼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머지를 한 거에 비해서 센터핀이 충분히 굵지 않아서 센터핀이 뭐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작업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뭐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조율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하는 거지. 그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그 샹크 벤더라 그래야 되나 고데기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간 업라이트 잡을 때는 저는 보통 조율사들이 말하는 고데기라는 이렇게 공구를 써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절대 뭐 쓰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듣기엔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열풍기를 써요. 옛날에는 저도 라이터를 썼다가 알콜 램프도 써봤다가 열풍기를 쓰죠. 근데 처음에 옛날에는 지금은 조그마한 열풍기를 쓰는데 그 모를 때는 엄청 큰 열풍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라이터 뭐 알콜 램프 더럽게 불편해가지고 뭐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열풍기를 한 4-5개 사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발견을 해서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열풍기를 그래도 좀 커요. 근데 그랜드 할 때 열풍기를 쓰는 건 어쨌든 안 타고, 그리고 또 그랜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사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간격을 조정할 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용이해요. 업라이트보다 훨씬. 거의 제 생각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업라이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왜 고데기 샹크 벤다라 그랬나? 그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좌우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원활치 않아요. 왜냐면 액션 밑에 그 쇠가 대져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끼우는 거라, 거기에다 뭐 이제 어느 부분을 갈아내고 살짝 어느 부분을 종이를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도를 이렇게 맞추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도 조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 뭐 전반적으로 그럴 때는 다 종이를 고이고 뭐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아주 미세한 경우, 그랜드는 조금 미세한 경우도 제가 나사 풀고 끼우고 뭐 이러면서 작업이 되거든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 생각에는. 근데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는 미세한 경우에는 뭐 종이로 작업하기가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미세한 거 작업할 때는 아무래도 샹크 밴더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샹크 밴더를 쓰는 이유는 어쨌든 열을, 옛날에는 지금 뭐 샹크 밴더 사용할 때 프리볼러라는 이제 공구, 그것도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겠죠. 그럼 공구가 있기 전에는 샹크 밴더 온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열이 너무 세가지고 갖다 놓으면 샹크 누른 자국이 시꺼멓게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안 남을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 이를 찝는 거니까 거기에 힘을 줘서 이렇게 어쨌든 휘게 하는 공구니까 이제 안 남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남고 그런 것 때문에 써요. 그리고 어떤 분이 업라이트에 왜 열풍기를 안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마 전 열풍기를 안 쓰고 업라이트는 고데기를 씁니다. 그럼 왜 열풍기를 안 쓰냐고 물어봤는데, 써보진 않았어요. 열풍기 업라이트 했다가. 근데 라이터 쓸 때도 그 라이터 열 때문에 주변이 뭐 조금씩 그슬린다던가 손상이 간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샹크 밴더 뭐 고데기를 쓰는 거긴 하지만, 근데 열풍기를 쓰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주변 부품에 충격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업라이트 같은 경우엔 안에 부품이 갇혀 있으니까. 근데 그랜드 같은 경우엔 그 샹크 하나만 살짝 들어 올려서 열풍기를 쐬주기 때문에 제 생각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랜드는 열풍기를 쓰고 업라이트는 고데기를 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다 개소리예요. 이건 뭐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건지, 이게 다 개소리예요. 왜냐, 내가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뭐 남의 작업하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고 배우고 하지만, 그거 하는 거 보고 저거는 좀 아닌데 생각되면 안 따라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뭐 저건 좀 아닌데 싶어도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저게 진짜 맞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한두 번 해보면 얘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응? 뭐 그런 게 몸으로 체득이 되죠. 뭐 가령 예전에 한 분은 또 그랜드 너클 본드 붙이는 것 때문에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그때 문의를 하셨던 게 왜 제 생각에 3면에 붙이지 않고 양면에 위에하고 뒤쪽, 그러니까 잭이 안 닿는 쪽만 이렇게 붙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분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접착이 좀 잘 안 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의견도 제 생각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경험상 본드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뭐 이렇게 잭이랑 문제가 됐던 걸 본 적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너클에 나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샹크에 들어가는 부분이랑
너무 규격이 틀리지 않다면 서로 잡아주면서 당겨줘가지고 고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경험에는 그렇게 잘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제 영상을 보고 뭐 시시비비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이 새끼는 저기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를 못 믿어요. 난 나를 못 믿어. 저 분명히 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뭐 답이 나와요. 이건 별로다, 아니다. 그것도 몇 번 해봤더니 처음엔 아닌 것 같다가 해보니까 편하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작업했던 걸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뭐 써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저도 요번에 이거 작업하면서 그 영상으로 담을까는 모르겠는데, 저도 프레임 도색을 처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프레임 도색을. 근데 네, 아무리 짱으로 굴려봐도 딴 거는 다 크게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지금. 어그라프를 뗐다가 어그라프를 붙이면 그 각도를 다시 일정하게 내가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유튜브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거 뭐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어떻게 고민을 해서 뭐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물론 경험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해보면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짱구도 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도움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음번에 뭐 작업하는 거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